안녕하세요. 피나클 컨설팅의 리서치 컨설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피나클 컨설팅의 대표 제이든팍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까지 다수의 국제과학대회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의 리서치 멘토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멘토와 저희 선생님들도 국제과학대회 심사위원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관심사, 경험, 그런 스토리들을 아카데믹하게 녹일 수 있는 것, 그런 활동을 저희는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 생각하고 있고요. 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그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서치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리서치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좋아요. 연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구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IB 학생들은 TOK랑 EE를 쓸 거고 AP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제 학교 페이퍼를 쓰지 않습니까? 뭐든 좋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거는요, 리서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들도 대학들의 홈페이지라던가 대학들이 이제 뭐 그런 자기네들 캠퍼스 비즈니스를 하면 분명히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국제 수준의 리서치 인스티튜트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 거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들이요. 예를 들면 A 대학교에서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뽑는다고 쳐요. 물론 당연히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면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을 뽑긴 뽑겠죠. 그치만 그럼 컴퓨터 잘하는 순으로 뽑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어쨌든 대학교, 그것도 학부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런 리서치 활동들이 완성된 학생들을 뽑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거를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뽑고 싶은 게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교들이 원하는 우리는 학생이 되어야 나중에 입시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강한 캔디데이트로 학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죠. 이 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대학교 가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커먼 앱이라는 이제 원서를 쓰게 될 텐데요. 커먼 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고 대학들이 어떤 순서로 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커먼 앱에서는 처음에는 GPA, SAT, AP 스코어 같은 정말 그 시험 성적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자, 우리가 이제 뭐 했는지, 학교 외에 네가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뭘 했는지 이제 쓰는 칸이 이제 생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세이가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리서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리서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EC로 나오고 에세이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EC라던가 액티비티스는 어떤 식으로 쓸까요? 자, 일단 커먼앱에서는 High Level Academic Award and Recognition으로 쓰는 건데 5개의 상을 쓸 수 있고 10개의 액티비티를 쓸 수 있어요. UC 원서 같은 경우는 20개의 액티비티를 써야 되는 거죠. 자, 9학년 때부터 원서를 쓰는 12학년 때까지 우리가 활동이 커먼앱이 10개, UC는 20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은 5개가 있어야 되고요. 채우기 쉽지 않아요. 학교 활동으로 이렇게 쭉 채워지게 되고 뭐 그 외에 뭐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 학교 외에 사는 활동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액티비티스라던가 요 honors, 요 상 받는 부분이요. 이게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 가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 외국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GPA가 인플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GPA 싸움은 아니에요. 내가 1등이니까 어느 학교 가고 2등이니까 어느 학교 가고 이런 류의 싸움은 아니겠죠. 근데 또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상 10개를 받는다고 하버드 가고 5개 받는다고 코넬 가고 뭐 1개 받는다고 뭐 유니버시티 조지아 가고 그런 류의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공식적으로는 5개의 상을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더 많은 학생들은 나중에 레주메 쭉 적어서 뭐
보통은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어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커먼 앱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커먼 앱에서 writing samples라던가 이제 additional question들을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어머님들 정보를 좀 드리고자 제가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컬럼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네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카데믹하든 퍼스널하든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컴퓨터 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사회학과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사회학과를 가기 뭐 했냐는 거죠. 경영학과 한다고 하면 경영학과 가기 위해 뭐 했냐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자, 칼텍을 한번 볼게요. 칼텍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이제 공대긴 하니까요. 자, STEAM field, 자, science라든가 engineering, math 이쪽 부분에 대해서 너의 experience, 너의 경험이라든가 activities, 네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 3개를 적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rice를 볼까요? rice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네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냐라는 문항이 있죠.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답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자, 원서를 넣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더라도 다 이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똑같이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해서 아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공학과 나오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왠지 그냥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4차 산업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전공이니까. 근데 여기가 포인트는 뭐냐면 대학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네가 정말 뭘 했냐는 거죠. 뭘 했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고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했는지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은 단순히 스토리로 내기에는 조금 약할 거예요. 자, 컴퓨터 코딩 예를 들면 컴퓨터학과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막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 앱을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다 올려가지고 다운로드사가 2만 명, 3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걸 돈도 벌었어요. 이런 학생이랑 나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A를 들어보니까 아니면 IB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이 레벨을 들어보니까 너무 컴퓨터가 재밌더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에세이를 쓸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 완성도라던가 꼭 이 전공을 가기 위해서 나의 당위성,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EC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을 리서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리서치가 어떤 분야도 괜찮아요.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컴퓨터 사이언스, 심리학, 경제, 정치, 사회, 경영, 심지어 미술까지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해서든 커먼 앱에 보여줘야 돼요. 이 미국 입시는 만나서 내가 왜 그 학교에 가고 싶고, 왜 그 전공을 하고 싶고, 이런 인터뷰 절차가 있긴 있지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미국 입시의 핵심은 내가 굉장히 그 과에, 그 전공에, 그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글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숫자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기반으로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요, 이렇게 여기서 무슨 주제 할까라고 했을 때 학생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생물을 들어서 생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는 화학을 들어요. 그럼 그 다음 학기에는 화학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고등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전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친구들은 그냥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없다고 한들 그 성향에 맞춰서 지금까지 꼭 공부만 했다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뭐 이런 실제 예시를 몇 개 좀 들어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아버지가 튤립을 수입하시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 튤립을 수입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예전에 뭐 인천공항 같은 데 이제 가면은 꽃을 이렇게 검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외래종 꽃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 어린 아이 친구가 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튤립 중에서 요런 튤립들은 이건 외래종이야. 이런 튤립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다른 튤립이 다 죽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분별해내가지고 뽑아서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를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전문가니까 어떤 튤립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들이 외래종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들은 항상 직원이 가서 이걸 손으로 뽑은 거예요. 이 친구가 코딩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튤립의 외래종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앱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런 앱을 만드는 연구를 한 친구도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의 직업,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일하는 거에서 아이들이 영감을 얻어서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학생은 동남아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낸 거예요. 동남아가 이제 도마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마뱀이 막 길거리에도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마뱀을 그냥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일이 되게 많았대요. 뭐 이렇게 동남아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할 일이 있고 막 그러진 않았어서 뭐 이렇게 뭐 항상 방에 있으면 도마뱀들을 쳐다봤는데 그 도마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그 순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쟤네들은 작은 몸에서 저렇게 빨리 움직일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서 실제로 도마뱀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도마뱀의 그 무브먼트에 대해서 도마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친구도 있고요. 이 학생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테니스로 벌시티 팀에도 들어가고 싶고 실제로 들어갔어요. 근데 프로페셔널하게 뭐 이렇게 테니스 선수가 되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NCAA의 1부 리그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그 정도의 테니스 실력은 아니지만 테니스가 굉장히 내 삶의 모든 거의 친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테니스 서브 했을 때 서브 에이스가 들어가는 거랑 뭐 발재간 속도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진행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로보틱스 클럽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진행을 해본 거예요. 로보틱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로보틱스 재밌죠. 이렇게 팀으로 짜져가지고 이제 코딩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로보틱스의 팀원 중에서 실제로 코딩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 메이킹을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에서는 코딩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친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코딩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딩을 단순히 배워가지고 로보틱스를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로보틱스 결국 에드위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령어를 줄 수 있는 그런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분야에서 뭐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코딩을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철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하신 분인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철도 이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철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철도의 막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우리가 안 거로는 뭐 우리나라가 뭐 KTX까지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뭐 저 자기부상 열차가 뭐 프랑스에 있는 알스톰도 있고 뭐 일본의 미쓰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약간 한일 뭐 그런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국민 정서 때문에 뭐 프랑스 알스톰을 선택했다 뭐 이런 약간 그 뭐랄까 컨스피러시가 있죠. 이런 뭐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몰랐어요 저는요. 이 친구는 굉장히 철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류의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기술이 일본이가 좋은데 왜 일본 걸 안 썼을까?
그러면은 발전소를 돌리는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미쓰비시도 터빈이 있고 뭐 알스톰도 터빈이 있고 GD 터빈이 있는데 그럼 왜 갑자기 우리는 일본 터빈을 쓸지 미국 터빈을 쓸지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애들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친구는 과학적으로 리서치를 쓴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이 기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과 이런 거에 관련된 사회학과 리서치 페이퍼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런 활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관심사가 뭐 없은 경우에 단순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빠가 의사니까 바이올로지 전공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확고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애들은 보면은 부모님의 직업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갖고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미술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도 당연히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 중 한 명은 그 그림은 예술의 심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림은 정말 그 아름다움으로써 정말 그걸 평가받고 그런 우리 인간들의 뭔가 이렇게 그 감성을 건드리는 그 미술의 심미성을 더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림에 열광하는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그림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그로테스크하고 이렇게 더 불편한 거를 건드리는 그림들이 일반적으로 더 비싼 것 같은데 진짜로 그 거래가 되는 금액이 비싼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사회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과학적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연구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멘토진이 있는 거죠. 어떤 전공이든 어떤 내용의 그 리서치든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연구원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에 맞게끔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구한다는 거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랑 에세이에 이제 녹여 나와야겠죠.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 연구를 한다면 이 연구 활동 자체가 이 EC랑 에세이에 굉장히 메인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이 EC랑 에세이는 어떤 류의 이제 어떤 류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되냐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얼마나 디스팅션, 얼마나 남들과 차별성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좋아요. 단순히 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는 축구 좋아하는 친구 많잖아요. 영국 EPL 좋아하는 친구 많고. 여자의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임팩트를 주거나 그 디스팅션을 주려고 한다면 이 정도 활동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느낌도 똑같은 걸 거예요. 지원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는 많이 쓸 거예요. 에세이에서요.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남들 다 하는 거, 뭐 코로나 예를 들면 뭐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어쨌든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일 텐데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한 거 조금 더한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커리지 에세이에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랑 리서치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하는 점은 뭐냐면요. 어떤 대회를 준비할 거예요. 대회를 준비할 건데 대회에서 상을 받는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제 우리가 개런티를 대회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수상을 못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대회에서 수상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리서치를 진행해 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버드를 갈 수 있고 어떤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일을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대회에서 동상을 했으니까 하버드는 못 가겠네 이런 류의 대회는 없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학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대학이 봤을 때는 어떤 류의 대회들도요. 그 대회를 수상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 받아주는 건 없어요. 대회는
내가 수행하는 EC, 내가 진짜 그 대학 가기 위해서 활동한 그 활동 중에 일부여야 되는 거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굉장히 세계적인 성과를 내면 돼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요. 그쵸? 이런 것들은 메인이 돼서 그 활동 하나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순수익이 한 1, 2억 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훌쩍 너무 큰 넘는 돈을 번다고 치면 이거는 메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 큰 액티비티스를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초우수만 선택받은 애들일 수도 있고 굉장히 1년에 몇 명 없는 학생들인 거죠. 그럼 몇 명 없는 학생들이 사실은 그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맞긴 많은데, 자, 우리가 그 정도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게 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니네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도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랑 만약에 리서치를 뭔가 해요. 저희랑 컨설팅을 해요. 그럼 저희는 어떤 식으로 도와드냐면 우리를 컨설팅에서 만나기 전에도 활동했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사진을 찍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과학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애도 있고, 누구는 봉사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누구는 부모님 선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뭔가 하는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운동에서 벌스리 팀에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운동은 꼭 해야 되나요? 음악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박사과정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생물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생물에 이렇게 포커싱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나의 모든 활동이 경영학과이고 내가 내가 미술 전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미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미술학에도 봉사활동 할 수 있고 기계공학과 지원할 애들도 글쓰기 대회 나갈 수 있고 사회학과 가는 애들도 과학 리서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로 엮어지긴 해야 돼요. 그 스토리를 짤 수 있게끔 우리는 강한 리서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원하는 그 내용으로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 모여!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리서치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학생이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다른 것들이 이 리서치를 함으로써 한 곳에 쫙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도와줍니다. 단순히 대회 나가 상 받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되지만 글쎄요, 할 수 있는 데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대회 준비 이런 것만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 오시는 거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대회 준비를 해서 그 활동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해드려요. 그 뜻은 뭐냐면 주제를 잡을 때부터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고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학생들이 얼마큼 시간이 있는지 그거에 맞춰갖고 우리가 모든 플랜을 짜주고요. 그러게 맞춰서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고 EC에서 학교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을 그 큰 리서치 한 틀에 쫙 묶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리서치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리서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먼저 우리가 아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뭘 했으면 좋겠을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될지 학년에 따라 다르죠. 9학년 학생이 시작한 학생이랑 지금 당장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11학년 이제 끝난 학생들은 이 스케줄 자체가 다르겠죠. 이 스케줄을 일단은 먼저 이렇게 따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리서치 컨설팅 하는 건 한 1년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근데 1년 동안 리서치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빠르면 한 몇 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길면 10개월 넘어서까지 끝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선 어떤 데 나오고, 어떤 컨퍼런스에 나오고, 어떤 류의 이제 논문을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쫙
관리를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게 리서치를 하는 도중에도요, 나갈 수 있는 대회도 있고, 그 중간 정도 했을 때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재밌다는 느낌이 생기고 뭔가 이 지적 호기심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선 뭘 할 수 있을지, 꼭 대회뿐만 아니라 내가 뭐 어떤 봉사활동이든 어떤 기관을 만나든 어떤 식의 뭐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를, 그런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고민해주고 그런 활동들이 빡빡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한 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연구를 해주시는 그 연구 멘토 한 명이 이제 붙을 거고요. 그 외의 활동들을 다 이제 아우러주는 선생님이 또 한 명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활동이랑 뭐 외부 활동이랑 리서치랑 이 모든 3박자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회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유명한 대회들만 몇 개 써봤어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인텔 대회라고 알고 있는 대회가 있죠. 그게 이제 그 ISEF라는 대회인데, 그거의 한국 예산이 Korea Science Engineering Fair예요. KSF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1차 심사를 할 때 논문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논문이 정말 그 10장이 넘는 풀페이퍼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10월, 보통은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날짜가 나와요. 이 대회는 날짜가 나오기 한 달 전까지도 날짜가 안 나와요. 그냥 뭐 매년 이맘때쯤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그 인텔 대회 예선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요. 뭐 전 세계도 진행이 돼요. 특히 미국은 주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는 매사추세츠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를 하고, 뉴햄프셔는 뉴햄프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를 하고, 예를 들면 인구가 좀 많은 뭐 뉴저지라던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뉴욕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그 주에서도 조금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자기네들 뭐 이렇게 북쪽이랑 남쪽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은 보통은 이제 연초 1월, 2월, 3월쯤에 이제 그 원서를 받기 시작하고, 한국은 10월, 11월쯤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시작하는 뭐 ISIF라는 대회도 있고, 미국 한 2월쯤에 원서를 받는 지니어스 올림피아드도 있고요. 뭐 호비에서 진행하는 뭐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대회인데, 호비에서 진행하는 뭐 이런 과학 대회도 있고, 대회들은 좋은 대회, 나쁜 대회라는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뭐 이제 큰 대회예요, 작은 대회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우리 회사는 작은 대회를 나가진 않아요. 즉 국제 수준의 대회이고, 지원자들이 뭐 수백 명 되지 않는 그런 대회들은 나가지 않아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회를 나가는 거를 이제 그 커먼앱에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회가 인터내셔널 레벨인지 리저널 레벨인지 뭐 그냥 학교 수준의 레벨인지 뭐 이런 것들 쓰게 돼 있거든요. 미국 아무래도 이제 대회들도 워낙 많고 미국 대학교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회들이 이제 국제 수준인지 뭐 자국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커먼앱에 5개의 이제 수상을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개의 수상이 강한 학생일수록 대부분의 이제 수상 내용들이 인터내셔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리서치를 하고 어떤 데 나가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대회는 이래요. 메달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국 대만 나가고 뭐 미국 대만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회는 메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리서치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학생이 언제 시작하든지 상관없어요. 언제 끝내든지도 상관없어요. 대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그 다음 대회들을 쭉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학생이 뭐 7월에 연구를 시작해서 2월에 끝나요. 그러면 2월부터 나갈 수 있는 대회들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이 10월에 등록해가지고 뭐 빨리 해가지고 1월에 끝났어요. 1월부터 나갈 수 있는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언제 시작할지 상관없이, 예를 들면 9월 달에 있는 대회가 있었을 때 9월 달에 그 대회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 친구는 그걸 나가는 거예요. 없는 친구는 안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이 대회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국제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KSF라는 대회예요. 그 대회가 보통 이제 추석 끝나고 10월, 11월쯤에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때 웬만하면 좀 마치긴 마칩니다. 그 대회를 나가고 그 외에 대회들을 쭉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미국 이제 보딩 다니는 친구들은요, 보딩이나 뭐 데이스쿨 다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그해 2월쯤에 이제 보통 이제 사이언스 엔지니어 페어들이 원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2월에 맞춰갖고 그 연구를 한 다음에 2월 이후라다가 조금 더 빨리 진행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데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게 돼요. 큰 틀로는 11월이나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11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2월에 끝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그 대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대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많은 대회들이 있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가 왜 상관이 없냐면요. 저희가 어쨌든 리서치를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활동들이 대학 원서에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캔디데이트를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대회만 나가 상 받았네, 오 잘했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대회들 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뭐 대회 준비반 이렇게 하면 그 대회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대회 상 받았어요. 그럼 그 대회 상 받았으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 상 받은 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거고, 그러면 네가 학교에서 이걸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이런 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대회만 준비하면 그런 활동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애들이 모든 걸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찾는 거에서는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대회를 많이 나간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커먼앱에서 대회를 많이 이렇게 채워넣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회를 많이 나감으로써 애들이 준비를 하겠죠. 예를 들면 1월에 대회 나가서 준비했어요. 발표했어요. 발표 잘 못했어.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뒤에, 2달 뒤에 한 번 나갈 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만 달라요.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5월달에 한번 대회를 더 나가요? 그때는 더 편하겠죠. 이렇게 자꾸 어디서 발표를 해보고 이 경험이 쌓임으로써 실제로 내가 리서치를 했어도 내가 자꾸 내 거를 쇼케이스를 해봐야 내게 정말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을 까먹지도 않아요. 특히 9학년, 10학년 이렇게 진행한 이 친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선 12학년 때도 뭔가 해야 되고 10학년 때 뭔가 해야 되고, 이게 결국 원서로 써야 한다면 내 연구 결과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애한테 계속 공부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회 나가서 hands-on experience를 가지면서 내 그 연구를 정말 내재화시킬 수 있는 내 걸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근데 이 리서치 말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따로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원래 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뭐 USA 컴퓨터 올림피아드, 우사코를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AMC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고, 라이팅 컴피티션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서머 리서치 익스피리언스에서 서머 캠프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하나로 매칭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이걸 도와줄 거예요. 마치 뜬금없이 내가 리서치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했는데 라이딩 컴피티션은 뭐 소셜 사이언스로 나간 거예요.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그냥 두 개가 따로 놀게 되면은 그 두 대회는 그냥 스펙으로만 쓰이고 내 스토리로는 안 쓰이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학교 클럽도 있을 거고, volunteering도 있을 거고, 전공이 한다. 학교 수업에서 이제 그 트랜스크립을 어떻게 갖고 할지, 굉장히 세게 갖고 할지, 약하게 들고 할지, 이공계 수업을 많이 들을지, 링앤렛을 많이 들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리서치하는 결과랑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같이 묶어줄 수 있게끔 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정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원래부터 정말 운동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음악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엘리트 수준으로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했던 이 리서치 활동에 맞춰서, 아니면 혹은 애들이 진행했던 이 내용들에 맞는 리서치를 진행해서 이 모든 활동들이 따로 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조금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이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걸 해보고 싶은 있고, 이 리서치 해보니까 저런 활동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 원서 쓸 때 항상 얘기하는 college hook, 내 차별점은 뭐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훅 찾아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해내야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느끼고 싶게끔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요. intellectual curiosity예요. 정말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정말 호기심이 생겨서 다음 것도 해보고 싶고 다음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저희 컨설팅의 핵심이에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원서도 굉장히 강한 캔디데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자, 대학 가려고 하면 리더십도 필요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self-confidence, 자신감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intellectual curiosity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울러지는 학생들을 원할 거예요.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치는 않아요.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그냥 하버드를 예를 들어볼게요. MIT를 예를 들어볼게요. 뭐 공부 못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SAT 정도 낮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학교들은 결국은 리더를 뽑고 싶은 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친구를 뽑고 싶은 거고, 내가 계속 내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는 이런 거 해봐. 야, 리더십 생겨야지. 자신감을 좀 가져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애들이 연구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 1년 동안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리서치를 통해서 진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강남구청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상담 원하신다고 하시면 뭐 우리 카카오 채널이든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상담 도와드릴 거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